안녕하세요. 스시에게 노선호세입니다. 이번 영상은 학동 사거리 근처에 있는 조리인입니다. 예전에 5월에 첫 방문 후 영상을 올린 적이 있고요. 당시 아주 선술집같이 다소 좀 시끌벅적한 분위기에서 셰프님이신 이혁진 셰프님과 또 처음 배웠지만 바로 옆자리에 앉은 분들과 서로 술잔을 부딪혀가면서 편안하게 술과 또 맛있는 음식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스시야들이 사실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인 반면에 여기 조리인은 셰프님께서도 술을 좋아하시고 또 손님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시고 무엇보다도 주종불문한 코키지 뿌리인 점 때문에 술 모임이 아주 적격인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음식에 대해서는 그냥 믿고 먹으면 될 정도인데요. 셰프님 이력을 아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겠습니다만 셰프님께서는 일본 유학파 1세대 격이시고요. 근처에 있는 로찌라는 이자카야로 2000년도 후반에 아주 인기 절정이셨죠. 스시야를 오픈하고 싶어 하셨던 생각이 계속 있으셨다고 하시던데요. 여차저차해서 좀 스토리가 있으신 것 같은데 암튼 조리인이라고 스시야 이름으로는 다소 좀 독특하게 2019년에 오픈을 하신 후에 계속 주당들의 아지트로 또 저 또한 이렇게 계속해서 방문을 하게 만드는 은근 매력적인 곳이기도 합니다. 불금을 보내시는 분들로 하나 둘 자리가 채워지고 있었고요. 따로 부재 같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역시 저녁 시간대 보시고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셰프님 프로필은 앞서 쭉 말씀드린 것 같고요. 이날도 어김없이 손님들과 술잔을 부딪히며 즐거운 시간 했고요. 대신 보통의 스시하고는 조금 다르게 시끄러운 점 없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감안하시고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너 스시 오마카세 9만원 시작합니다. 15만원짜리 사시미 오마카세도 있는데요. 이번에도 스시 코스로 먹어봤거든요. 스시 말고도 츠마미 같은 게 잘 나오더라고요. 석판은 왼쪽 들고 반대쪽을 내가 당기게 밀어넣으세요. 위에 유자 서 계시니까 같이 드세요. 위에 올려진 게 유자 주스 같은 것을 얼린 겁니다. 레몬즙 마냥 상큼한 맛을 내어주는 효과에다가 또 얼음이라서 시원한 맛도 내어주더라고요. 약간 이가 시리긴 하던데요. 늙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지난번에도 이렇게 나오던데요. 겉을 감싼 게 무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 아삭한 식감을 같이 느낄 수 있겠고요. 이건 사진만 있는데요. 위에 올려진 것은 우니 크림입니다. 그 밑에는 일본식 계란찜이고요. 순서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암튼 따뜻하게 차은무시 나왔고요. 양파에 가려서 잘 안 보입니다만 밑에는 안키모이고요. 동그랑땡 모양으로 둥글게 내어주셨습니다. 검은 것은 카츠오부시 국물을 젤리 형태로 만든 거고요. 전체적인 간을 맞춰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츠마미가 나오는데요. 훈연한 삼치였고요. 껍질 쪽은 아브리도 하셨습니다. 위에 올려진 절여진 양파하고 해서 먹으면 되겠고요. 오토로도 사시미로 한 점 내어주셨습니다. 깔끔한 기름짐이 있던데요. 참치 괜찮은 것 같고요. 이틀 숙성한 광어하고 메네기입니다. 메네기는 대파의 싹이에요. 이 메네기는 아주 가끔씩 접하기도 하는데요. 쌉쌀한 파의 맛과 향을 약하게 내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광어도 숙성이 잘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메네기의 아삭한 식감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스시 시작하시려나 봅니다. 대충 세어보니 벌써 츠마미만 6개, 7개 정도 나왔네요. 얘는 뭡니까? 지금 내린 거는 일본산 방어입니다. 일본산 방어. 방사능 이빨이 들어가 있는 일본산 방어.
셰프님께서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신 거 뭐 다들 아실 거고요. 조만간 국산 방어들도 추워질수록 맛이 더 있어질 텐데요. 일부 국산 방어가 믿고 먹을 수 없는 일들이 가끔 있다던데 그래도 믿을 만한 곳에서 드실 바라겠습니다. 가져간 샴페인은 학동 사거리 근처에 있는 와인앤모어에서 마침 행사를 하길래 사온 거고요. 옛날에는 참 가격 좋았던 샴페인이었는데 뭐 아무튼 맛있습니다. 제첩으로 뽀얗게 국물을 진하게 내셨더라고요. 잠시 자동 해장 타임이었고요. 아지하고 100다시마는 보통 고등어 위에 올리는데요. 특이하게도 아지 위에도 올려주셨네요. 아지는 살짝 심해가 된 것 같고요. 약간 진득한 식감이 있었습니다. 차새하고 새우 내장 소스입니다. 일단 차새우가 사이즈가 좀 있어서 입안을 가득 채워주는 것도 있었고요. 약간 오버쿡 된 것 아닌가 싶긴 했는데요. 살이 아주 조금 퍽퍽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아무래도 위에 올려진 내장 때문에 그 새우 특유의 맛은 강하게 느낄 수가 있었고요. 올더먼 껍질 쪽을 아부리 하셨는데요. 일단 식감 자체는 조금 진득한 감이 있었고요. 심해 같은 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짠맛이 있었고요. 스시 주시는 모습 잠시 보시죠. 이번 주랑 다음 주는 성수기더라고. 성수기 요금 받아. 지금 가을 성수기 요금 받으면 왜 바베큐는 안 하는 거야? 광어입니다. 광어는 숙성 정도가 괜찮아서 질긴 점 없이 편하게 먹을 수 있었고요. 이 미소시루는 보이듯이 조개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시원한 조개 국물 맛 좋았습니다. 당연하겠지만 국물류들의 그 깊이가 마주 좋습니다. 튀김옷은 얇게 촉촉한 편이었고요. 전체적인 간은 적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빨간 게 뭔가 했는데요. 나중에 셰프님께 여쭤보니 당근 말린 것이라 하시더라고요. 지금 드린 스시는 밑에 하얀 거는 연어의 알, 위에 빨간 거는 연어의 알. 애기가 다 있는 거예요, 아들 딸이. 예, 연어의 시라코입니다. 아마 못 드셔보셨을 거예요. 셰프님께서 편하게 설명을 해주시다 보니 단어가 다소 좀 원색적인 점 없지 않은데요. 두 번째인데 벌써 단골이 된 것 같습니다. 연어 정소가 되겠고요. 특별하게 또 어떤 맛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담백하게 크리미하다 정도이겠고요. 이게 연어알이 혹시나 했는데요. 지금 막 나는 국산 생연어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작고요. 껍질도 약하지만 조금 톡톡거리는 감이 있었습니다. 틈나는 대로 건배를 한 건데요. 대표를 한번 살려봤고요. 훈연 삼치입니다. 적당히 씹히는 식감을 주는 개체였고요. 셰프님께서 만지시던 게 게다리였는데요. 뒷주방에서 바로 나와서 그런 건지 조금 뜨거우셨나 봅니다. 그래도 한번 손질을 해주셨는데요.
서비스다. 오! 서비스. 서비스라고는 하셨습니다만 남아있던 개다리가 많았습니다. 암튼 그래도 챙겨는 주셨는데요. 이게 먹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이게 아닌데? 어느 정도 발라먹긴 했는데요. 역시나 걔는 남발개가 제일 맛있다는 거 다시 한번 실감했고요. 또 츠마미인가 본데요. 쉴 새 없이 뭐가 계속 나옵니다. 찐 전복이었고요. 전복은 식감이 좀 있는 쪄내기였습니다. 사이즈도 제법 좀 컸고요. 그리고 같이 내어주신 개우는 진득하긴 했는데요. 살짝 단 편이었습니다. 같이 내어주신 샤리와 야무지게 비벼서 싹싹 비웠고요. 아니 드시면 한 잔 드리려고. 아이, 수다 못해가지고. 감사합니다. 고등어도 아까 아지랑 비슷하게 서브를 해주셨네요. 심해가 아주 과하진 않았고요. 약간 진득한 식감이 있는 정도였습니다. 금태하고 참치 내장 젓갈입니다. 이 금태는 아브릴을 해서 주신 건데요. 금태 자체도 조금 간을 하신 것 같고요. 또 슈터도 그 자체가 좀 짠 재료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약간 과하게 짠 점 없지 않았고요. 아무래도 술도 계속 들어갔겠다, 식사 뒤편이겠다 해서 조금 간이 센 피스를 내어주신 것 같고요. 오 트러플입니다. 아시다시피 여기가 약간 이런 기본 스타일의 스시가 아니고 뭔가 조금씩 다른 창작 스시를 내어주시는데요. 트러플 조각이 그 트러플 향은 나는데 약간 간이 되었는지 조금 짜더라고요. 트러플 오일은 트러플이 1도 안 들어가. 트러플 오일은 그냥 화학약품이야. 나도 그걸 모르고 트러플 오일 한때 한참 많이 썼었지. 근데 그거 딱 알고 나서는 알고. 이미 다들 아시는 내용이시죠? 또 아주 화려한 스시가 등장했습니다. 오징어와 우니는 같이 먹어봤는데요. 이렇게 또 감태하고 같이 내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섞이니까 맛이 좀 독특합니다. 방금 그 우니하고 한치의 조합에서 고노하는 맛이 나가지고 전혀 안 들어가세요? 성게알하고 감태하고 무늬 오징어. 무늬 오징어. 오징어계 임금님이라는. 형님이 나는 무늬. 그러면 우니가 지금 준 거는 멕시코. 제가 웬만한 수산물은 다 먹는데요. 몇 가지 못 먹는, 아니 잘 안 먹는 재료가 해삼 내장이라서 혹시나 해서 여쭈었고요. 예, 감사합니다. 후토마키는 사이즈가 조금 가늠이 안 되기도 하는데요. 제가 먹어본 녀석들 중에서 가장 크게 내어주시는 곳 중에 하나고요. 항상 이렇게 접시채 들고 입에 밀어 넣어야 합니다. 다시마에 절인 여수산 삼치. 술이 좀 남아서 안주 좀 챙겨주신 것 같고요. 안하고는 사이즈가 좀 아담하네요. 간은 적당히 했던 것 같고요. 이 우동 면발은 따로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요. 통통하지만 쫄깃한 면발 아주 좋았습니다. 지난번 설명을 기억해보자면 일본에서 유명한 우동면이라고 하셨던 것 같고요. 요 마무리 디저트 지난번에도 맛을 봤죠. 안에 내용을 이번에도 여쭤보지 못했는데요. 센베가지의 바삭한 식감이라서 소리 좀 살려봤고요. 안에 있는 페이스트는 가장 비슷한 식감과 맛을 찾자면 그 땅콩 버터 같은 느낌입니다.
같이 내어주신 복숭아차로 입힘금 겸 마무리하고요. 조리인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지난번과 동일하고요. 아무튼 영상 전반에 걸쳐서 바로 느끼시겠지만 보통의 비교적 조용한 스시하고는 다른 조금 시끄러운 편이고요.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방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음식이나 뭐 스시 이런 것들도 약간 술안주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내어주시는 편이거든요. 차리는 간이 그렇게 안 느껴지는데요. 네타나 다른 부재료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간이 조금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셰프님께서도 술을 정말 좋아하시기 때문에 술을 좋아하시면 셰프님과 함께 정말 다 같이 어울려서 즐기는 자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또 술을 잘 못하신다면 일부 분들께는 다소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점 꼭 감안하셔서 아무튼 술 모임에 좀 더 유리한 곳이라는 생각하시고 조리인 방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이렇게 마치고요. 지난 5월 방문 영상도 보시면서 조리인 분위기와 나오는 스시 음식들 쭉 다시 한번 보시고요. 뭐 이 정도로 시끄럽지는 않습니다만 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자주 찾는 영등포의 축복이라고 제가 붙여본 나카지마 고이몽 영상도 보시면서 스시야 선택에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